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상한가랑 하한가를 간 종목 재료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재료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 제 영상 재생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인데요. 이 설정을 재생 속도를 보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다른 영상 보시는 속도랑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 빠르기를 1.25배속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영상 인코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영상이 좀 빨라야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1.25배속으로 한 겁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빠른 속도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금일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볼 건데 키워드는 CPT PP 가입에 철강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희망 속에서 건설기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외에서도 종목들이 꽤나 많이 상승을 했고 다음 러시아 어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불가리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상태로 천연가스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메타버스 테마 신규주인 포바이포가 이제 상장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인 다음 주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발표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첫 번째로 CPTPP 가입의 철강 관련주 상승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CPTPP가 말도 어렵네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예전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이런 협정 관계가 있어 여기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 동맹체라고 합니다. 이 CPTPP에 가입이 될 경우에 멕시코나 베트남 등 주요 수출 시장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그동안에는 일본 같은 경쟁국 대비해서 불리한 여건으로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철강과 섬유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철강이 있고 그다음에 섬유 쪽으로도 한번 관련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제강부터 해가지고 동일제강, DSR제강 이렇게 세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 그래도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고 한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사실 좀 더 확실한 거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좋은데 그 모습까지는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 12월 달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단기적으로 지금 1차 상승 구간이라고 따지고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일봉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최근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항상 이 주가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터질 때 이런 거를 이제 최대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체를 나쁘지 않게 보는 거는 어차피 지금 철강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그동안에 뭐 금강철강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빠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승이 고점 구간에서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이런 같은 테마 이 철강 테마 중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보셨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도 오늘 일단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얘도 똑같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었고 또 얘는 가덕도 신공항 이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일단 얘가 가덕도로 갈지 TPP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가덕도 신공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DSR제강 같은 경우는 2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고려제강과 동일제강 중에서 어떤 놈이 대장이냐 이렇게 상한가를 간 놈 중에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분봉을 보면 편합니다. 분봉에서 일단 고려제강을 봤을 때 3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처음에 상한가를 언제 갔냐 9시 33분에 갔습니다. 고려제강이. 근데 동일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9시 51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냐 고려제강이 먼저 대장으로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이제 이 대장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테마에서 돈이 다른 데로 이제 흘러와야 되는데 그 종목이 이제 2등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상한가를 갔던 이 동일제강이 결국엔 2등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상한가를 먼저 찍었던 놈이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움직임도 보시면은 잘 볼 수 있는 게 상한가에서
이 하락을 할 때 한 7% 8% 빠졌습니다. 예, 7% 8% 빠졌다가 주가가 결국엔 다시 상승해서 상한가를 안착을 시켜주는 모습인데,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상한가보다 이 상한가에서 한 13% 14% 빠지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장주인 고려제강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등주였던 동일제강도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눌림 매매를 하게 될 때라도 되도록이면 이 고려제강을 대장주로 보고 볼 생각입니다. 일단 대장을 우선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같은 테마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막 두세 가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분봉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분봉에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그 종목을 나중에 떨어질 때 눌림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희망 소식 속에 건설기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관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에 참여를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응했다는 소식에 건설기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은 데모부터 해서 자연과 환경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차트를 보면은 데모입니다. 데모가 일단 이 주봉으로 잠깐 보면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입니다. 그래도 데모 자체를 봤을 때 옛날에 이제 종목 같은 거 이제 이름 갖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데모 하면 뭔가 좀 큰 엄마가 그런 뜻이 있죠. 그런 걸로 뭐 얘기하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주봉을 봤을 때 그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박스권 이런 저항 구간에서 갇혀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야, 이거는 잘하면은 나중에 좀 발굴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고점이었던 구간을 그동안에 이제 돌파를 못했다가 오늘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뭐 내일이라도 단기적으로 눌림 매매 이런 구간,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7,000원 구간에서도 한번 잡아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7,000원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일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뭐 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6,000원, 뭐 6,2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잡을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매집이 잘 되어 있었고 이런 종목은 이제 버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제목에다 관심 종목이라고 써놓으니까 관심 종목을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고려제강이랑 일단 데모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를 바로 내일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이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 매수를 하기 전에 대장주를 미리 찾기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미리 그냥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뭐 관심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장주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자연과 관광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를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고 웹스, 누보텍도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얘가 데모가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늘 260억밖에 안 터졌는데 안 터지게 된 이유가 오후장에 들어서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급하게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아침부터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라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테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러시아에서 어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천연가스 쪽이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관련주 중에서 다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SH 에너지화학과 경동도시가스가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GSE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대성에너지가 이제 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대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오늘 이쪽 테마를 매매했을 때 참 어려운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분봉에서 보면은 시가 갭 띄워놓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시키고 그다음 다시 하락했다가 올려주는 이런 모습, 아마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봉의 모습만 보더라도 확실히 대장을 매매를 하면은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전에 했던 거, 여기가 이제 이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이 갭 상승을 시켰지만 여기를 1차 상승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1차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2차 상승이라고 좀 보면서 매매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4등분선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 구간과 이 구간 1차 매수, 2차 매수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할 때 정리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특징은 확실히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장주는 반등이 나와줍니다. 대부분 잘 나와주는 게 이 그동안에 이런 저점 구간을 잘 안 깨려고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런 이 단기 저점은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인데, 대장이 아닌 GSA 같은 경우는 상승 1차 상승이 나왔지만 확실히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어제 갔던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았는데, GSA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종가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2차 상승이 나오면서 분명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장중에서 제가 이 대성에너지나 GSA를 단타라고 했다라고 치면은 무조건 이 대성에너지를 매매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무조건 대장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움직임만 보더라도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진 놈이 대장입니다. 단타든지 수행이든지 다 대장으로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는데, 사업비 13조 7천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동일제강은 이거 아까 TPP로 이제 상승한 모습이고, 근데 이제 삼보산업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좀 이 가덕도에다가 이 본사가 있다라는 소식에 엮여가지고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도 이제 정책으로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테마 신규주인 포바이포 상장을 하게 됐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포바이포 오늘 상한가를 가준 모습이고, 아예 아침부터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를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동안에 이제 선의 시스템 같이 이런 메타버스 테마 쪽이 힘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좀 이런 포바이포 힘을 믿고 그래도 고점 19%까지 올랐다가, 근데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오전장부터 해서 아예 일찍 상승했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 테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도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다음 주 야외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발표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이제 착용 의무 해제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5월 초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좀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동안에 진짜 이 종목은 암울했던 종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 연속적인 이제 이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그동안에 이 파란색 선인 10주선, 이게 10주선입니다. 10주선을 보시면은 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넘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 바닥이 두 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바닥이 두 번 만들어지는 모습을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 쪽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 리오프닝 엮이면서 이 화장품 관련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만 보더라도 이 15만 원을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를 했던 이 모습이 뭔가 더 이상 세력이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또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추세가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보더라도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이 고점을 잘 보면은 회색깔인 120선, 이게 120선을 갭으로 띄워가지고 이 갭 상승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그만큼 여기서 갭을 띄워가지고 상승을 시킬 만큼 세력이 돈을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너무 움직임이 굼뜨기 때문에, 대형주는 굼뜨기 때문에 좀 보기는 힘들어도 이런 걸 엮여서 이제 화장품 중소형주들을 보면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매출이 잘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화장품이 다시 잘 팔릴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이게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도 수출하는 물량들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가요. 그다음에 개별주는 제가 작성을 안 했는데, 그냥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뮤, 이 식용유를 이틀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금지 조치를 한다 해놓고 식용유는 아니다, 금지 조치 항목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JC케미칼이 좀 상승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도달했던 모습이고,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 UAM
도시 항공 교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조금 엮여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모습이 좋으면 하겠지만 당장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락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골드 NS가 이제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횡령으로서 상장 폐지 조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25일 날에 상장 유지 결정이 되면서 최근 3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제 횡령을 했던 그런 회사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도 없이 올라가던 종목이어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발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한가로 그냥 직행한 것 같습니다. 예,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약간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거래 재개가 하고 점 상한가를 갔는데 또 다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이 할 때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떨어지더라도 누군가 거래량이 있으면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원웨이로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애초에 이 회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 이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산업, 한일사료, 곡물사료주들이 이제 고점에서 하락 매물 출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보면은 이 고려산업, 한탑, KC피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이 얼마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좀 대장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승을 할 때도 점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해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얘를 이제 대장으로 보겠다. 그 얘기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좀 할 거고 근데 분할 매수를 하염없이 하진 않을 거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좀 그렇고 5월 9일 날부터 유료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좌를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매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종목이 안 올라 있으면은 반등이 안 나와 있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이 곡물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미국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지금 나오는 에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안보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곡물 자급 기반을 다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외 곡물 공급망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면은 다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콩과 밀 이런 곡물들의 육성법을 다시 제정해서 육성을 하거나 재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사실 저런 건 이제 길게 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것만 길게 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 나오는 이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 있죠. 이런 게 사실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졌지만 한 24일, 22일, 24일, 뭐 25일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에 얘가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상승을 할 때 분명 곡물 가격 상승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건 맞는데 근데 이 하락을 할 때 이슈 자체는 곡물 가격이 급하게 막 하락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시장에서 수급 이 테마의 순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간 바닥권 대비해서 바로 10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기 고점이어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조정이 나오는 거고 딱히 이 종목들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할 매수로 저는 이제 충분히 잡아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은 누구나 다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많은 경험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중에 보니까 나와 주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으면은 떨어질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눌림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상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통계를 바탕으로서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하락을 했을 때도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구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꼭 소액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액 검증을 하라는 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다 매매하는 거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하는 걸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같은 이제 실제로 같은 기준으로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유료 리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매매를 했던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서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경동도시가스도 전일 상승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WTIU인데 이게 원유 가격입니다. 이 원유가 잘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서 본 건데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돌파를 해가지고 13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00달러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불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이 100불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뭔가 모습 자체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파동 어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아예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여기 윗구간에선 정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돈이 들어온 게 상승을 위해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매물 이런 고점 구간에서 팔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할 때 이런 WTI 원유 가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요일날은 영상이 안 올라가고 일요일날 밤 한 11시, 12시 정도에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어디를 좀 가거든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